안녕하세요. 북고선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널리틱스를 이용한 사이트 분석까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연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이트 현황에서는 통합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방문 분석, 유입 분석, 페이지 분석 그 밑에 것들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 분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방문자 수는 135명이고 방문 횟수는 137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문 횟수랑 방문자 수랑 같은 게 아니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방문자 수는 말 그대로 방문자, 내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의 명수이고, 방문 횟수는 몇 번의 사이트에 들어왔는지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방문을 했더라도 방문 횟수가 뭐 오전에 한번 방문을 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한번 또 방문을 했다. 그러면은 방문 횟수가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방문자 수보다는 방문 횟수가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것이 맞고요. 똑같을 수도 있죠. 이제 방문자 10명이 10번의 방문을 했다고 하면은 10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방문 횟수가 더 많게 이렇게 집계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규 방문자 수는 말 그대로 재방문이 아닌 새로 들어온 사람, 내 사이트에.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 수가 135고 신규가 135면은 뭐 기존에 방문했던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다 이제 새로운 방문자로 집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재방문 수는 0입니다. 이제 이거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재방문 수가 굉장히 극한적으로 낮은데, 어떠한 쇼핑몰이나 그리고 서비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재방문 수가 많으면 좋겠죠. 그만큼 재구매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만족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재방문 수가 낮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고려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매력이 없던지, 사이트에 대한 그런 UI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든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당 페이지 뷰 수는 한 사람의 A라는 방문자가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몇 페이지를 둘러봤느냐라는 뜻입니다. 뭐 A 상품을 봤다가 뭐 B 상품을 클릭해서 B 상품의 페이지를 봤다가, 혹은 뭐 장바구니 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아니면은 뭐 1대1 게시판에 들어갔다가, 이런 페이지 뷰수를 말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의 만족도나 혹은 서비스, 이 홈페이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 뷰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뷰가 낮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뭐 때문에 페이지를 들어왔다가 그냥 바로 나가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페이지 뷰를 높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자별로 이렇게 방문자 그래프가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숫자로 데이터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대별 방문 분포를 또 볼 수가 있고, 요일별 방문 분포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체류 시간입니다. 보시면은 0초에서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1시간 이상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블로그로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애널리틱스인데 0초 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블로그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품질이 낮다는 거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거고, 사이트라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체류 시간이 높을수록 방문자에 대한 사이트 만족도는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표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이 정도 시간을 머무는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1초대에서 10초대까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까? 대체 어떤 부분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류 시간이 짧은 것인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 고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이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입 분석 쪽에서 검색 유입 현황을 보시면은
이 방문자들이 어떠한 검색어를 쳤는지, 그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 사이트나 블로그에 들어왔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검색 유입 현황에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 소스를 얻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소스를 얻고 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파워링크를 진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체별로 이제 비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서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내 사이트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광고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추천한 키워드 외에 방문자가 어떠한 키워드로 들어왔는지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생소한 그런 내가 알지 못했던 키워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고 방문자의 입맛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방문자가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했는지의 그런 패턴들을 파악하기로는 정말 좋은 그런 정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유입 검색어라는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내 상품을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그 키워드가 내가 몰랐던 키워드라고 하면은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또다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분석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각각의 페이지별로 페이지 뷰 수와 그리고 뭐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이제 나눠져서 보이겠죠. 뭐 어떤 거는 뭐 B 화장품, A 화장품, 뭐 C 화장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평균 체류 시간을 체크해서 그 상품에 대해 체류 시간이 왜 낮은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구 통계를 통해서 내 타겟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내 상품은 30대 남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다. 주 타겟 있을 것 같다. 생각만 했지 사실 이렇게 통계 요약을 보면은 내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의외로 여성 40대 분들이 더 많이 내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같은 남성일지라도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내 서비스 상품에 대해 관심을 높게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떠한 유료 광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 기반으로 보자면은 남자 88%이고 그리고 30대에서 35세 사이의 그런 방문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겟을 가지고 구글 광고나 네이버 혹은 다양한 매체에서 타겟을 할 때 이 기반으로 타겟을 한다면은 그만큼 광고 성과는 좋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구 통계 데이터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또한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사람이 PC로 많이 내 사이트에 들어오냐 아니면 모바일에서도 어떤 기종을 많이 사용하는지. 자, 결론적으로는 이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연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이트 혹은 내 상품에 대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